총리 시절에도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당대표 때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제발 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네,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도지사, 총리, 당대표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이제 내용들인데요. 영상을 이제 2개 보여드릴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서 일을 잘했으면 좋은데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죠. 왜냐? 사익 추구형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만 뭘 해요. 그래서 신념이 뚜렷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뭘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상 유지. 전남도지사 했을 때 공약 이행력이 꼴찌라는 거잖아요. 네, 꼴찌였죠.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던데요. 네, 그때 뭐 청렴도도 굉장히 낮고 네.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크게 열시- 조정을 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뭐 일을 하진 않는다. 총리 시절도 어떻게 보면은 돌아보면 사실 뭘 한 건 없어요. 특별한 게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그다음 비판의 주된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추미애 후보도 당 대표 시절 빵점이다라고. 네. 당원들 다 떠나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개혁 처리 못하고 보궐선거도 참패로 이제 자초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듣는 게 그거는 이유가 있다는 걸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낙연이 이걸 같이 여러 번 제가 강의했습니다. 이낙연의 경우는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을 사퇴시켰고요.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했어요. 지가 뭔데 사면을 건의해요 지금. 중요한 개혁 조치를 방관했어요. 최성해와 내통했고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냈어요. 그 후에 하여튼 이거 말고도 많이. 자, 우선 봅시다. 도지사 시절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공약 이행률이 낮다. 공약은요, 그 당시에 제가 2번 8년 정도 할 요량으로 공약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3년도 되지 않아서 총리로 부름을 받는 바람에 2년 몇 개월밖에 일을 못했었습니다. 이행률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안 했는가? 2014년이 제가 도지사로 일했던 그 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는 일자리 종합 대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일을 안 한 사람이 일자리 종합 대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농도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농도에서 이만큼 늘어난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전국의 제조업 일자리 증가의 몇 %가 전남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보도도 있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총리 시절에도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제가 총리가 되기 직전의 겨울,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이죠. AI, 조류 인플루엔자, 살처분해서 땅에 묻은 닭과 오리가 무려 3,080만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리가 돼가지고 그 살처분을 줄이기 시작해서 살처분 제로를 2년 8개월이나 지속되게 했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왔어요. 세계의 가축 전염병 기구에서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를 듣기 위해서 자료를 보내달라, 사람을 보내달라 해서 농림부 차관이 거기 가서 브리핑을 할 정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안정시켰다. 이렇게 빨리 안정시킨 사례가 없다.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걸 저희들에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당대표 때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제가 대표로 일한 게 191점쯤이었을 겁니다. 그해 정기국회에 법안 422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입법 과제를 거의 다 완수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30여 년 만에 있었죠. 공정거래에 관한 3법 그런 식으로 다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총리 마치고 당에 가서 당대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숙제를, 역사적인 숙제를 국회 쪽에서도 완수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안 좋은 것은 전부 제 탓으로 돌리고, 또 하나요? 2020년 총선거 압승을 했는데 그때는 이해찬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압승했다고 방금 표현 나오대요. 이해찬 선대위원장과 제가 공동 선대위원장이었고요. 이해찬 위원장은 유세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50군데 가까운 곳을 유세하면서 종로도 역사상 최고 표차로 압승을 했고 180석의 압승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이런 엉터리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건 죄악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가는 곳마다 그 직원들이 좀 힘들어해요. 기자 때는 기자 때대로, 그리고 의원, 지사, 총리, 대표할 때마다 직원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좀 들들들 볶거든요. 그리고 일을 잘하라고 그러고 일을 못하면 혼내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인기 있는 그 지휘관이나 지도자라기보다는 부하들을 독려해가지고 일을 잘하고 그 일의 성과를 굉장히 독려하고 독촉하는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밑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지휘관으로 기록이 돼서 어떤 사람들은 지휘관으로서 뭐 덕이 부족하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도 지휘자 지휘관 생활을 여러 군데서 해봤는데 부하로부터 좋은 사람이야라고 듣는 지휘관은 좋은 지휘관 아닙니다. 힘들었는데 끝내고 나니까 지나고 보니까 좋았더라. 이런 지휘관이 필요한데 이낙연 대표는 그런 타입의 지휘관이에요. 지금 이 성과가 있느니 없느니 얘기를 하려면은 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저처럼 뭣도 못했고 뭣도 못했고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걸 가지고 방송을 하고 뉴스를 만들고 그러는 건 죄악이라고 금방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 최하위를 기록한 조사는 이게 단체장이 아니라 도 전체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그렇죠. 설명을 한번 직접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 전체의 분위기 같은 것을 그렇게 평가를 했지요. 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또 단체장 개인, 시도지사 개인의 청렴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한국일보가 별도 조사를 했었는데 제가 상위 5위 안에 들어간 조사도 있습니다. 도지사 시절에 이제 그런 도 전체의 약간 청렴도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노력들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 부탁드립니다. 우선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라운백 미팅이라 그래가지고 주로 미국에서 각색 봉지에 포장된 햄버거나 핫도그를 사다가 그걸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저희 도청에서도 그걸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또 도청의 건물 자체가 위아래로 길쭉해서 같은 층 아니면 좀처럼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할까 하는 것도 많이 고민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전국 처음으로 이제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마련 이런 기사도 있는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조례안을 마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런 그 분위기 또는 서로의 인식이 개선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전라남도가 돈이 별로 없는 곳인데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한 그런 곳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 내부 인식, 외부 인식 이렇게 평가하게 돼 있는데 바로 그런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고심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제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페이스북 한번 봐주시기 바라요. 일부러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왜?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